A는 외견상으로는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로서 폐렴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A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자 해당 병원은 A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다인 병실로 입원하거나 아니면 1인실로 입원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1인실은 너무 비싸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은 여성 병실로 입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 A는 어느 병실에 입원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입원실은 크게 1인실과 다인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실은 한 병실을 한 환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다인실은 같은 성별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다인실이지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다인실이 성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의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나라가 성별에 따라 병실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일부 지역은 2005년부터 남녀 공용 병실을 허용했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인실은 2인실에서 6인실까지 다양합니다. 다인실은 다른 사람들과 병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1인실에 비하여 병실료가 싸고 건강보험 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실은 환자 1인이 사용하기에 사용에 편리하고 성별에 제한이 없지만 다인실에 비하여 병실료가 비싸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병실에서 다인실이 성별에 따라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을 함께 쓴다는 것은 우리의 관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 등 여성 환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병실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녀 공용 병실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성별에 따른 병실 분리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남성 병실은 모자라지만 여성 병실은 남아도는 혹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먼저 온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빠르게 입원하여 민원이나 불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의 사례와 같이 트랜스젠더들이 어느 병실로 입원할지가 논란이 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들로서 법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이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사회의 음지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외면당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들이 생물학적 혹은 법적인 성별로 입원한다면 자신은 매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입원한다면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병실에 입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정신적 성별이 아닌 법적인 성별에 따라 입원하거나 혹은 개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방침은 트랜스젠더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고 만약 1인실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시설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입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아 성별이 바뀐 트랜스젠더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안내사항은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트랜스젠더들이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높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성별의 구분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혹은 기존의 성별에 대한 정의가 잘 맞지 않는 다성별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전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전환 수술 여부가 과연 합당한 기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병원 다인실은 물론 화장실 혹은 공중 사우나나 목욕탕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해야 할까요?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한 남성에 의해 강제로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96년 대법원은 당시 피해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와 성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이었고 당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국회는 2012년 형법의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한 합의하지 않은 성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어느 성별의 병실을 제공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